누가 허락했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어요. 차갑고 낮고 떨렸죠. 은주는 피아노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건반 위에 얹은 손가락이 굳었어요. 뒤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죠. 검은 잠옷 차림의 그는 복도 불빛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한 걸음 다가왔죠. 다시는 만지지 마시오. 그의 눈빛엔 분노가 아닌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몰랐어요. 그 순간 연주한 곡이 회장의 죽은 아내가 만든 유일한 곡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곡 속에 숨겨진 자신의 운명이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은주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백송산업 장도윤 회장의 저택은 한남동 언덕 끝자락에 자리했죠. 3층 석조 건물은 멀리서 보면 박물관처럼 보였습니다. 정원의 소나무들은 사철 푸르렀고 대리석 계단은 햇빛에 따라 색을 바꿨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회장과 그의 곁을 지키는 은주였죠. 은주는 현관 옆 작은 쪽문으로 들어섰어요.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망을 단정히 썼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걸음은 빨랐어요.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얼굴엔 잔주름이 깊었죠. 그래도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흐리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고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아침마다 녹차를 마셨거든요. 은주는 주전자를 기울여 향을 맡았어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그 순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병원 청구서였어요. 은주는 손을 멈추고 그걸 꺼내봤죠. 푸른 글씨로 박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한솔, 8세, 심장 판막 수술 예정. 총 비용 5천만 원. 이미 3천만 원은 모았어요. 그런데 아직 2천만 원이 부족했죠. 은주는 종이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찬물을 따르고 쟁반에 올렸죠. 할머니는 꼭 나을 거예요. 어젯밤 손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웃던 한소리의 눈동자가 떠올랐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택 안은 고요했어요. 복도는 길고 어두웠죠. 천장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2층으로 올라가 회장의 서재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은주는 잠시 기다렸다가 문을 열었죠. 책상 앞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윤, 78살. 백발을 깔끔하게 넘긴 그는 뿔테 안경 너머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은 언제나 단정했고 표정은 언제나 무표정이었죠. 말수는 적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고집과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어요. 은주는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았죠. 문 닫고 나가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의 뒷모습을 봤죠. 넓은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1층으로 내려와 청소를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섰죠. 그곳엔 커다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송마냥 검은 광택의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덮개가 씌워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 우아한 곡선이 드러났죠. 은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먼지를 닦으려 천을 꺼냈어요. 이 피아노는 회장 부인의 것이었습니다.
장미화 여사 생전엔 피아니스트였죠. 그녀는 이 악기로 곡을 만들었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은주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렇게 둥글게 하는 거야. 어린 시절 미화 여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말투. 은주는 당시 10살이었죠. 보육원 음악실에서 처음 피아노를 만졌습니다. 미화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건반을 눌러줬어요. 이 곡은 매화가루라고 해. 내가 만든 거야. 그날 들었던 선율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맑고 슬프고 그리운 소리였어요. 은주는 덮개를 살짝 들춰냈습니다. 건반이 드러났죠. 상아빛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천으로 표면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손끝이 한 건반에 닿았죠. 딩! 한 음이 울렸어요. 은주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소리는 금방 사라졌지만 공기 속에 여운이 남았어요. 그녀는 숨을 죽였죠. 회장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천을 들어 피아노를 닦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한음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은주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식당에 내려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죠. 식기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도 제 시간에 올 거지요? 회장이 물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죠. 네, 회장님. 변 실장이 당신 얘기를 하던데. 은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변 실장, 저택의 총괄 집사였죠. 그는 은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밤에 다른 일을 한다면서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저녁이면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손자의 수술비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일에 지장 없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은주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식당 일이 늦게 끝났거든요. 회장 저택 뒤편엔 작은 쪽방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끔 거기서 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손자 생각이 났죠. 한솔이는 지금쯤 병실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2천만 원.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개였어요. 친척도 없었죠. 그때 문득 피아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낮에 실수로 눌렀던 그 한음, 그리고 어릴 적 들었던 매화가루의 선율.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죠. 미화 여사의 손끝에서 나오던 그 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은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죠. 은주는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어요. 거실로 향했습니다. 피아노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은주는 천천히 다가갔죠.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건반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은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며 건반 위에 올렸죠.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한 음을 눌렀습니다. 딩. 다시 한 음. 딩. 그 다음 음. 소리가 이어졌어요. 은주의 손이 기억을 따라 움직였죠. 서툴렀지만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매화가루였어요. 음악은 어둠을 채웠습니다. 맑고 슬프고 그리운 소리였죠.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어릴 적 보육원 음악실이 떠올랐습니다. 미화 여사의 미소가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어요. 검은 잠옷 차림의 그는 복도 불빛을 등지고 서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보였습니다.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은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왔죠.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누가 허락했나요? 낮고 차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다시는 만지지 마시오. 목소리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났죠. 회장은 여전히 피아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어요. 이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회장에게 금기였죠. 죽은 아내와의 기억이었고 닫아버린 과거였어요. 은주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죠. 그건 그리움이었어요.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 짧은 순간 은주는 자신을 잊었습니다. 가정부도 빚도 피곤함도 사라졌죠. 오직 음악만 남았어요.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은주는 현관을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일해야 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끓이는데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이씨, 변 실장이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돌렸죠. 변 실장은 문간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뒤로 넘긴 머리, 얇은 입술엔 냉소가 어려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변 실장은 대답 없이 돌아섰어요. 은주는 앞치마를 벗고 복도로 나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은주는 손을 떨며 노크했어요. 들어오시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백발이 아침 햇살에 하얗게 빛났죠. 은주는 입구에 서서 기다렸어요. 한참 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연주한 곡 말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숨을 참았죠. 누가 그 곡을 가르쳤지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죠. 보육원에서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선생님? 회장이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혼란도 함께였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서요. 회장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은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 곡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내와 나만 알던 곡이요. 은주는 숨이 멎었어요. 회장 부인 장미화 여사. 그녀가 만든 곡이었던 거죠. 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 나가보시오.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은주를 보며 비웃듯 웃었죠. 이씨, 큰일 하셨네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 실장이 다가왔어요. 가정부 주제에 감히 금기를 어기다니. 그 피아노는 회장님께서 10년 넘게 손도 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함부로. 실수였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변 실장은 코웃음을 쳤죠. 실수? 실수로 곡까지 연주했어요? 거짓말 말아요, 이씨. 당신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 마음을 흔들어서 뭔가 얻어내려는 거 아니냐고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 실장의 눈엔 의심과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밤중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해요? 그것도 회장 부인의 곡을요?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변 실장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죠.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택에 오래 일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법이죠. 하지만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함부로 굴면 가만 안 둡니다. 변 실장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하루는 고통이었어요. 저택 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주방 보조 직원은 은주를 보며 수군거렸고 정원사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은주는 혼자 청소를 했죠. 복도를 닦고 창문을 닫고 계단을 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밖에서 먹었거든요. 은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이한솔 환자 보호자님, 수술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1월 20일 오전 9시. 남은 비용 2천만 원은 수술 전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은주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11월 20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죠.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할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어요. 할머니. 한 소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웃던 그 아이. 은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견뎌야 했죠. 저녁이 되자 변 실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씨, 회장님 식사 준비하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을 차렸어요. 쟁반에 올려 식당으로 가져갔습니다.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조용히 음식을 내려놓았죠. 회장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물러나려다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참 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보육원이 어디였지요? 은주는 눈을 들었어요. 회장이 그녀를 보고 있었죠. 청운 보육원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죠. 나가보시오. 은주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그날 밤 은주는 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한솔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래, 한솔아. 잘 있었니? 네, 할머니. 오늘 밥 잘 먹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은주는 웃음을 지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목소리는 밝게 했죠. 그래, 잘했네. 우리 한솔이 최고야. 할머니, 언제 와요?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은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한솔아. 전화를 끊고 은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견뎌야지. 난 여기서 버틸 거야. 은주는 중얼거렸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서자 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씨, 이거 보세요. 은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해고 사유 업무 중 부적절한 행동 및 회장 사생활 침해.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변 실장이 차갑게 웃고 있었죠.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예요, 이씨. 짐 싸서 나가세요. 변 실장님, 회장님 명령이에요. 더 이상 당신을 여기 둘 수 없대요. 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꽉 쥐었어요.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제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 실장은 고개를 저었죠. 가정부 주제의 주제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수를 지켰어야죠. 은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변 실장의 눈엔 조롱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죠. 알겠습니다.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쪽방으로 가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죠. 가방을 메고 복도로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며 피아노를 봤습니다. 덮개가 씌워진 그 악기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은주는 발걸음을 멈췄죠. 문득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은주야, 너는 재능이 있어. 포기하지 마. 보육원 음악실에서 들었던 그 말.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회장 부인이었다는 걸.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녀는 저택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3층 서재 창문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주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그날 은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서재 책상 위에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테이프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보, 당신을 위해 만든 곡이에요. 매화가로.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 중에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은주. 언젠가 당신도 만나게 될 거예요. 회장은 테이프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주는 저택을 나온 뒤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손에 든 가방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죠. 누군 웃으며 통장을 받고 누군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은주만 혼자 축 처진 어깨로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창구로 불렸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대출 신청하러 왔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꺼내 건넸죠. 여직원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금액이 2천만 원이시네요. 네, 손자 수술비가 필요해서요.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화면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시고 기존 대출도 있으시네요. 그래도 급한 사정이라서요. 보증인 있으세요?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증인이 없었어요. 친척도 친구도 없었죠. 여직원은 미안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증인 없으면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고객님. 은주는 서류를 도로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밝았지만 은주의 세상은 어두웠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았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간호사가 받았어요. 네, 소아과 병동입니다. 저 이한솔 보호자인데요. 아, 네. 말씀하세요. 은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수술비를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님, 이미 2번이나 연기하셨잖아요. 더 이상은 어려워요. 알아요. 하지만 제발 원무과에 연락해 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죠.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어요. 할머니는 꼭 낫게 해줄 거야. 한솔이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자리도 돈도 희망도 없었죠. 해가 저물고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은주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발걸음은 저절로 한남동 쪽으로 향했죠. 회장 저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는지 은주도 몰랐어요. 그냥 발이 그쪽으로 움직였죠.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너머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은주는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거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덮개가 벗겨져 있었죠. 은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검은 광택의 그 악기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였어요. 문득 피아노가 말을 거는 것 같았죠. 돌아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렸죠. 회장 부인 장미화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야, 포기하지 마. 내겐 재능이 있어.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어릴 적 보육원 음악실이 떠올랐습니다. 미화 여사가 그녀의 손을 잡고 건반을 눌러줬던 그 순간, 따뜻했던 그 손길. 선생님, 은주는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회장 부인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곡 매화가루가 자신과 회장을 이어주는 고리였다는 걸. 은주는 눈을 떴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다시 저택 앞에 섰어요.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쓴 편지였죠. 은주는 대문벨을 눌렀어요. 잠시 뒤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오기남이었어요. 저택의 경비 겸 관리인이었죠. 은주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이은주입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요. 이 씨, 어제 해고되지 않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꼭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오기남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죠. 들어오세요. 하지만 변 실장님이 알면 큰일 날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오기남은 그녀를 보며 작게 말했어요. 용기 있네요, 이씨.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걸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층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멈췄어요. 그때 변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씨,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은주는 편지를 꺼내 들었죠. 회장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해고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변 실장님, 제발 한 번만요. 변 실장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계속 매달리는 사람들. 보기 싫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 실장이 다가와 팔을 잡았죠. 나가요, 지금 당장.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 실장, 회장이었어요. 계단 위에 서 있었죠. 변 실장은 손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올라오게 하시오. 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죠. 은주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엔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은주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회장은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갔죠. 은주도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섰어요. 은주는 입구에 서서 편지를 꺼냈죠. 회장님,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읽어보시오. 은주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회장님, 전 훔치려 한 게 아닙니다. 그 피아노를, 그 곡을 욕심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곡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곡. 그게 제겐 유일한 위로였어요. 힘들 때마다 그 곡을 떠올렸죠. 손자가 아플 때도 돈이 없을 때도 그 곡이 절 지켜줬습니다. 은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그 선생님이 회장님 부인이셨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주신 건 단순한 곡이 아니었어요. 그건 삶을 살아갈 힘이었죠.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장님,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손자 수술비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한 번만 더 그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친 아이였군요. 은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죠.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남긴 거요. 이 안에 당신 얘기가 있어. 회장은 테이프를 손에 쥐고 은주를 봤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연주했을 때 난 깨달았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아내가 당신을 보냈다고. 은주는 숨을 참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한 번만 더 쳐보시오.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은주도 따라갔죠.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피아노가 그곳에 있었어요. 회장은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으시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건반이 눈앞에 있었죠.
그녀는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은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은주가 첫 음을 눌렀습니다. 딩! 맑은 소리가 퍼졌어요. 그 다음 또 그 다음 매화가루가 흘러나왔죠. 은주의 손은 기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음악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맑고 슬프고 그리운 소리였죠. 회장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 곡을 당신에게 줄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이어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회장은 눈을 떴어요. 은주가 연주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곡이 끝났어요. 은주는 손을 내렸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죠. 고맙소.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곡이 끝나고 거실은 고요했어요. 은주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손가락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피아노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피아노 의자 밑을 들여다봤어요. 은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회장이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여기 있었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이 의자 밑 작은 서랍을 열었죠. 은주는 몰랐습니다. 그런 서랍이 있었다는 걸. 서랍 안에서 회장은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겉면엔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회장은 테이프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오. 은주는 테이프를 받았어요. 케이스 겉면을 봤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화가로 찾아야 할 아이. 필체는 부드럽고 단정했어요. 여성의 글씨였죠. 은주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아내가 남긴 거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아내가 돌아가기 며칠 전에 만든 테이프요. 나한테 들으라고 했지만 난 듣지 못했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내가 죽고 나서 이 피아노를 덮어버렸소. 그리고 이 테이프도 서랍 속에 넣어뒀지요. 다시는 열지 않으려고요. 은주는 테이프를 꽉 쥐었어요.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그 곡을 연주했을 때 깨달았소. 이젠 들어야 한다고. 회장은 서재로 올라갔어요. 은주도 따라갔죠. 서재 한쪽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였죠. 여보. 은주는 숨을 멈췄어요. 회장 부인 장미화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난 이미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당신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회장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죠.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만든 곡 매화가로 기억하죠? 그 곡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테이프 속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청운 보육원에 갔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은주. 은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죠. 그 아이는 달랐어요. 손가락은 작고 거칠었지만 음악을 듣는 눈빛이 맑았어요.
내가 매화가루를 쳐줬을 때 그 아이는 단번에 외워서 따라쳤죠. 목소리엔 미소가 묻어 있었어요. 은주는 재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육원 아이라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그 아이를 우리 장학생으로 만들겠다고.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이 악화됐고 시간이 없었죠. 여보, 부탁이에요. 은주를 찾아줘요. 그 아이에게 음악을 배울 기회를 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돌아와. 넌 나의 제자이자 내 희망이야. 포기하지 마. 내 안에 있는 음악을 세상에 들려줘. 테이프가 끝났어요. 지직거리는 소음만 남았죠. 회장은 플레이어를 껐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어요.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가 바로 자네였군.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그저 손으로 눈물을 닦았죠. 회장님, 미안하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소. 당신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해고했지요. 회장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은주에게 다가왔어요. 용서해 주시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화들짝 놀랐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고개를 드세요. 아니요. 난 당신에게 빚을 졌소. 아내가 약속한 것도 당신의 꿈도 모두 빼앗았지요. 은주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무얼 받았다는 거요? 부인께서 주신 그 곡이요. 그게 제 삶을 지탱해 줬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회장은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회장님,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손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회장도 함께 일어났어요. 잠깐.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표책을 꺼냈죠. 펜을 들어 뭔가 적었어요. 그리고 수표를 떼어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받으시오. 은주는 수표를 봤어요. 거기엔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은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아내의 빚이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이요. 하지만 손자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지요. 받으시오. 은주는 수표를 쥐지 못했어요.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아 수표를 쥐어줬죠. 이건 자선이 아니오. 아내가 약속한 장학금이요. 은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고맙소, 이씨. 당신이 돌아와줘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와 회장은 고개를 돌렸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변 실장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변 실장의 얼굴엔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어요. 변 실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변 실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알았으니 내려가 있으시오. 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주먹을 꽉 쥐었죠. 이은주. 변 실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들었어요. 테이프 내용도 수표 얘기도 다 들었죠. 감히 회장님을 속이다니. 변 실장은 1층 복도를 걸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은주를 제거할 방법이었죠.
변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였죠. 회장 부인이 생전에 작성한 장학재단 관련 서류였어요. 변 실장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음험한 미소였죠. 이걸 이용하면 되겠군. 그는 펜을 들어 서류 한쪽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한편 은주는 서재를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에 수표를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죠. 이제 한 소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때 변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씨. 은주는 걸음을 멈췄어요. 변 실장이 복도 끝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엔 냉소가 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회장님 마음을 잘도 샀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다 들었어요. 수표도 받았다면서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씨. 당신 같은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죠. 변 실장은 비웃으며 지나갔어요.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한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저택을 나섰어요. 바깥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은주는 손에 든 수표를 봤어요.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한솔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은주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병원으로 향했죠. 그날 오후 변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회장님께서 2천만 원을 줬다면 장학재단 계좌에서 나간 거겠지. 변 실장은 컴퓨터를 켰어요. 재단 계좌 내역을 확인했죠. 과연 오늘 2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변 실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서류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생 명단에 은주의 이름을 지워버렸죠. 그리고 다른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은주는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게 되지. 변 실장은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도장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몰래 복사해 둔 도장이었죠. 도장을 찍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변 실장은 봉투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 내일이면 이은주는 끝장이야. 그의 눈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회장은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덮개를 벗기고 건반을 내려다봤죠. 오랜만에 보는 건반이었습니다. 회장은 손을 떨며 한 음을 눌렀어요. 딩!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내가 늦었소. 하지만 이제 당신 부탁을 지킬 거요. 회장은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음이 이어졌어요. 매화가루였습니다. 음악이 거실을 채웠죠. 그 순간 회장은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은주와 함께 아내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병원에서 나왔어요. 한솔이의 수술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수술비도 입금했죠.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보호자님. 한솔이 곧 건강해질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회장 저택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회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내일 오전 10시 청운호텔 연회장으로 와주시오.
중요한 일이 있소. 은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지만 회장의 부탁이니 가야 했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저택 뒤편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죠. 은주는 외투를 여미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오기남이었습니다. 이씨, 여기 있었네요. 오기남은 은주 옆에 앉았어요.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일이 많으시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복잡해요. 오기남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변 실장님 말 조심하세요. 은주는 고개를 돌렸죠. 오기남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 좋은 분이 아니에요. 알아요. 저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뿐이 아니에요. 오기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뭔가 꾸미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씨. 은주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오기남은 더 말하지 않았죠.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호텔 간다고 들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기남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오기남은 침묵했죠.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감이 엄습했죠. 은주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달빛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괜찮아.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청운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죠. 은주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연회장이 어디인가요?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3층에 도착해 연회장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한쪽엔 무대가 있었고 그 위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췄어요. 그 피아노는 청송 마냥이었습니다. 회장 저택에 있던 바로 그 피아노였죠. 이씨 왔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변 실장이 서 있었죠.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냉소가 떠 있었죠.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변 실장은 시계를 봤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 전에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요? 변 실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은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피아노 매각 계약서였습니다. 청송마냥을 호텔에 판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로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 피아노는 이제 팔리는 거죠.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변 실장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제게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피아노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 실장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받은 그 2천만 원 말이에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건 불법이에요. 은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변 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장학재단 규정상 장학생 명단에 없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 이름은 명단에 없어요. 그럴 리가요. 회장 부인께서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명단은 제가 관리하죠. 변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은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씨. 회장님을 속이고 돈을 받았어요. 은주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변 실장이 비웃었죠. 경찰에 신고하면 당장 구속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선처해 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 돈을 돌려주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럼 넘어갈게요. 은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기남이 들어왔어요. 이씨, 괜찮아요? 오기남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변 실장은 그를 보며 코웃음 쳤죠. 오기남 씨, 상관없는 일이니 나가세요. 상관 있어요. 오기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했죠. 그는 변 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서류 조작한 거죠? 변 실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난 오래 여기서 일했어요. 부인께서 장학생 명단 작성하실 때 옆에 있었죠. 이 씨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변 실장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있죠. 오기남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펼쳐서 한 페이지를 보여줬죠. 거기엔 손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은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건 부인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죠. 변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기남이 은주를 봤습니다. 이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은 소리로 증명됩니다. 은주는 오기남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죠. 소리로 증명한다는 게 저 피아노요. 저 피아노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조율했거든요. 오기남은 무대를 가리켰습니다. 청송마냥은 특별한 피아노예요. 부인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거죠. 그 안엔 부인의 음성이 담긴 장치가 있어요. 은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변 실장도 놀란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피아노 안에 녹음 장치를 넣어달라고요. 그래서 매화가루를 연주하면 부인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었죠. 오기남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씨, 저 피아노를 쳐보세요. 그럼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은주는 떨렸습니다. 무대로 걸어갔어요. 피아노 앞에 섰죠. 변 실장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그 피아노는 이제 계약. 계약은 무효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고개를 돌렸죠. 회장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단단했죠. 변 실장, 그 계약서는 내가 승인한 적 없소. 변 실장은 당황했어요. 회장님 하지만 조용히 하시오. 이제 진실을 들을 시간이요. 회장은 은주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이씨, 연주해 보시오. 은주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죠.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첫음을 눌렀죠. 딩!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매화가루가 시작됐어요. 은주의 손이 건반 위를 움직였죠. 음악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오기남은 미소를 지었죠. 변 실장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곡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피아노 안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 곡을 연주하고 있다면 넌 돌아온 거구나. 은주는 손을 멈췄어요. 눈을 떴죠.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약속한 장학금 반드시 받아야 해. 넌 자격이 있어. 포기하지 마. 음악은 내 안에 있어. 목소리가 멈췄어요. 연회장은 침묵에 잠겼죠.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기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 실장은 뒤로 물러섰죠. 은주는 피아노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건반에 떨어졌어요.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은주 옆에 섰죠. 이씨, 이제 알겠소. 당신은 아내가 보낸 사람이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아내의 꿈을 이루시다. 은주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회장의 손을 잡은 은주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대 위에 선 두 사람을 모두가 바라봤습니다. 오기남은 미소를 지었고 변 실장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죠. 회장이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모두 잠시 기다려 주시오.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피아노를 살폈습니다. 청송마냥이라고 알려진 그 피아노를 천천히 돌아보며 살펴봤어요.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죠. 이상하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오기남이 다가왔어요. 뭐가 이상하십니까, 회장님? 이 피아노 느낌이 다르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기남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기남은 피아노 옆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청송마냥의 시리얼 넘버는 특별해요. 부인께서 주문하실 때 특수 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피아노의 넘버는 오기남이 확대경을 꺼내 살폈어요. 다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 실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이건 분명 저택에서 가져온. 맞아요. 저택에서 가져왔죠. 오기남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청송마냥이 아니에요. 은주는 무대에서 내려와 피아노를 봤어요.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오기남의 말이 맞다면 그럼 진짜는 어디 있소? 회장이 물었습니다. 오기남은 연회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로비 쪽 구석에 또 다른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천으로 덮여 있었죠. 저건 뭐죠? 변 실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기남은 천천히 걸어가 천을 벗겼습니다. 검은 광택의 그랜드 피아노가 드러났어요.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오기남이 피아노를 쓰다듬었어요. 이게 진짜 청송마냥입니다. 회장이 다가왔어요. 피아노를 보더니 손을 떨었죠. 이게 정말 그 피아노요? 네. 제가 어젯밤 몰래 가져왔어요. 오기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변 실장님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숨기고 가짜를 무대에 올려둔 거죠. 변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오기남은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에게 건넸죠. 이건 변 실장님이 작성한 매각 계약서예요. 하지만 여기 적힌 피아노는 진품이 아닙니다. 복제품이에요.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변 실장, 이게 무슨 짓이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전, 오해라고요? 오기남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복제 피아노 제작 의뢰서예요. 변 실장님 명의로 작성됐죠.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오기남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부인의 유산기금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 돈으로 가짜 피아노를 만들고 진짜를 팔아 차액을 챙기려 한 거죠. 회장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변 실장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 서명은 뭡니까? 오기남이 계약서를 들어보였어요. 거기엔 변 실장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변 실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변 실장, 당신은 내 아내의 유산까지 건드렸소. 회장님, 제발, 나가시오. 당장.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변 실장은 입술을 떨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연회장은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진짜 청송마냥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오기남이 피아노 의자를 당겼습니다. 이씨, 앉으세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기남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이제 진짜 청송마냥으로 연주해 보세요. 은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이 피아노가 진짜였다니. 손을 올렸죠. 조율 먼저 할게요. 오기남이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조율 망치를 꺼내 피아노 안을 살폈어요. 현들을 하나씩 조정했죠. 몇 분이 지나자 오기남이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완벽합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고 건반을 눌렀어요. 딩!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깊었어요. 은주는 놀라 손을 멈췄죠. 이 소리, 청송마냥의 진짜 음색이에요. 오기남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매화가루가 흘러나왔죠. 음 하나하나가 공기를 울렸습니다. 마치 유리잔이 공명하듯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연회장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 찼죠.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오기남은 녹음기를 꺼내 소리를 기록했어요. 곡이 끝나자 오기남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어요. 이 울림 틀림없어요. 오기남이 회장에게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청송마냥만의 소리입니다. 무대에 있던 피아노는 이 울림이 안 나와요. 그건 위작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변 실장 그 사람을 믿었는데.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주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소, 이씨. 그리고 오기남 씨도. 오기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이었어요. 부인께 약속했거든요. 이 피아노를 지키겠다고.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봤어요. 이씨, 당신은 정말 아내가 보낸 사람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회장님, 저는 그저. 아니요. 당신은 특별하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은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친 제자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던 장학생이었소. 은주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원하던 장학생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소. 이제 다 알았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건넸어요. 이건 아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장학금이요. 정식으로 받으시오. 은주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잔액엔 5천만 원이 적혀 있었죠. 회장님, 이건 너무 아내의 뜻이요. 그리고 내 마음이기도 하오.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기남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회장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김 변호사. 왔군요. 회장이 남자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 법률 고문이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 실장 건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증거 서류 확인했어요. 횡령과 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합니다. 진행하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했죠. 은주는 피아노를 다시 봤습니다. 이 악기가 모든 진실을 밝혀준 거예요. 손으로 건반을 쓰다듬었죠. 선생님, 감사해요.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 부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회장이 은주 옆에 섰습니다. 이씨,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집 정식 장학생이요. 그리고 아내의 유지를 이어줄 사람이기도 하오.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죠. 아내가 원했던 거요. 당신이 음악을 계속하길.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는 숫자일 뿐이요. 당신 안엔 아직 음악이 살아있어. 회장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기남이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씨. 포기하지 마세요. 은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들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고맙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새 시작이요.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하지만 은주는 몰랐어요. 복도 밖에서 변 실장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는 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변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엔 악의가 가득했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변 실장은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회장 안 은주와 회장과 오기남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연회장을 나온 회장은 곧장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은주와 오기남도 함께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죠. 회장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저택에 도착하자 회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들어오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세 사람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로 향했습니다. 청송마냥은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오기남이 아침에 다시 옮겨 놓았거든요. 피아노는 제자리에 서 있었죠. 덮개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피아노 앞에 섰어요. 한참 동안 바라봤죠.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오랜만이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와 오기남은 조용히 옆에 섰어요. 회장이 한 음을 눌렀습니다. 딩! 소리가 울렸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죠.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매화가로였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회장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슬펐지만 따뜻했죠. 오기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회장은 손을 내렸어요. 건반 위에 올려둔 채 고개를 숙였죠.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 것 같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회장이 피아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회장은 그걸 꺼내봤죠. 이건 또 뭐지?
테이프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말. 회장은 테이프를 들고 서재로 올라갔어요. 은주와 오기남도 따라갔죠. 서재에서 회장은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장미화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였죠. 이 테이프를 듣는다면 당신은 은주를 만났겠죠. 그 아이가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은주는 특별한 아이예요. 보육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아이 안엔 음악이 살아있다는 걸.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잃고 살았어요. 내가 병에 걸려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부탁이에요. 은주를 도와줘요.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줘요. 우리가 못다한 일을 함께 해줘요. 테이프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미화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죠. 은주야. 이번엔 은주를 향한 말이었어요.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돌아와줘서 고마워. 매화는 추위를 이겨야 피어난단다. 너도 그랬어. 힘든 시간을 견뎠잖니.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기남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포기하지 마. 내 안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회장은 플레이어를 끄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우리가 그 아이를 잃고 산 세월이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주는 다가가 회장 앞에 섰죠.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주를 봤습니다. 미안하오, 이씨. 자네에게 빚진 게 너무 많소. 회장은 일어나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아내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자네를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해고까지 했지. 회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소?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소. 아내가 원한 대로 자네를 도울 거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죠. 이건 아내가 만든 장학재단 문서요. 변 실장이 손댄 부분을 모두 복원했소. 회장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거기엔 장학생 명단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이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자네는 첫 번째 장학생이었소. 아내가 가장 애정을 가진 제자였지. 은주는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오기남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씨,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요. 부인의 뜻도 이루어졌고 회장님도 진실을 아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손자는 어떻게 됐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비용은 회장님께서 주신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건 없소. 그건 아내의 돈이요.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건넸어요. 이건 뭐죠? 고용계약서요. 은주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거기엔 백석문화센터 피아노 교실 강사라고 적혀 있었죠. 회장님, 이건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어. 거기 피아노 교실을 만들 거요. 자네가 첫 강사가 되어주게. 은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죠. 아내가 원한 일이요. 자네가 다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거. 그게 아내의 꿈이었소. 은주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소, 이씨. 자네가 돌아와줘서.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 실장이 정식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횡령과 문서 위조, 사기 혐의였죠. 회장은 고소를 진행했고 증거가 명확해 기소됐어요. 은주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변 실장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죠. 당연한 결과예요. 오기남이 말했습니다. 그는 은주와 함께 저택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변 실장님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으려 했죠. 그래도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울 필요 없어요, 이씨. 그분은 선택을 했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오기남의 말은 냉정했지만 옳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기남 씨. 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오기남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주를 봤죠. 소리는 진실을 숨기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 씨가 피아노 칠 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엔 거짓이 없었죠. 진심만 있었어요. 오기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이 씨가 진짜라는 걸. 은주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오기남이 계속 말했죠. 부인께서도 그랬을 거예요. 이 씨의 소리를 듣고 특별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기남 씨. 천만에요. 저도 배웠어요. 이 씨한테서. 뭘 배우셨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법이요. 오기남의 말에 은주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어요. 한 달 뒤 한솔이의 수술이 끝났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죠. 잘 됐어요.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은주는 수술실 밖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회장과 오기남도 함께 있었죠. 회장이 은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축하오, 이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한솔이를 봤을 때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자의 손을 잡고 울었죠. 할머니, 왜 울어요? 한솔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기뻐서 그래, 한솔아. 할머니 얼굴이 웃고 있어요. 한솔이의 말에 은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회장도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 피아노 쳐줘요. 여기서? 네, 듣고 싶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작은 키보드가 있었어요. 은주는 그걸 가져와 건반을 눌렀죠. 매화가루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솔이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회장도 옆에서 조용히 들었죠. 오기남은 문간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은 병실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두 달 뒤 백송문화센터 피아노 교실이 열렸습니다. 첫날 1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나이는 다양했죠. 어떤 아이는 6살이었고 어떤 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은주는 교실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설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은주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는 웃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피아노를 배울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건반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은주는 한 명씩 손을 잡아 건반을 눌러줬죠. 이렇게 둥글게 손가락을 해야 해요. 어릴 적 미화 여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을 때 회장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어땠나? 좋았어요, 회장님. 정말 좋았어요. 은주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도 웃었죠. 아내가 보면 기뻐할 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회장은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피아노 그림들이었죠. 이씨,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 회장은 교실을 나갔어요. 은주는 혼자 남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쓰다듬었어요. 선생님, 저 해냈어요.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미화 여사에게 하는 말이었죠. 이제 저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요. 은주는 건반을 눌렀습니다. 매화가루가 흘러나왔어요. 음악은 교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마음도 채웠죠. 그녀의 인생은 다시 건반 위에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은주는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오기남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엔 별이 떠올랐죠. 오기남 씨.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가요? 제 인생이요. 오기남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좋아질 거예요. 이 씨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계속 나아갈 거예요. 오기남의 말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기남 씨. 늘 곁에 있어줘서요. 저도 감사해요, 이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은주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그리고 그 시작엔 음악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알았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걸.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죠. 회장도 오기남도 그리고 미화 여사의 기억도 함께였어요.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봄이 왔어요. 저택 정원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나무에 하얀 꽃망울이 맺혔죠. 은주는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했어요. 꽃향기를 맡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한 소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한 소리가 뛰어오고 있었죠. 얼굴엔 혈색이 돌았고 걸음은 가벼웠어요. 천천히 뛰어, 한솔아.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나았어요. 한솔이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북적였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백석문화센터의 특별 수업이 열리는 날이었죠. 회장이 마련한 무료 음악 교실이었습니다. 은주는 피아노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은 함께 피아노를 배워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은주는 한솔이를 피아노 의자에 앉혔습니다. 한솔이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한솔아, 손을 이렇게 둥글게 해봐. 은주가 손을 잡아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한솔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이 건반을 눌러봐. 이게 도야. 한솔이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딩.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한솔이의 눈이 반짝였죠. 할머니, 소리가 나요. 그렇지? 이제 다음 음을 눌러보자. 레. 한솔이는 다음 건반을 눌렀어요. 또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죠. 잘했어, 한솔아. 이제 미까지 해보자. 한솔이는 세 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레미가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브라보. 한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한솔이는 얼굴이 빨개졌죠.
은주는 한솔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한솔이 최고야. 창가에서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엔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부인 미화 여사의 사진이었죠.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이 원하던 일이 이뤄지고 있소.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은주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소. 당신처럼요. 사진 속 미화 여사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하오. 늦게라도 약속을 지켜서요.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은주가 수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회장님, 잠깐 쳐봐도 되겠나? 물론이죠. 은주는 자리를 비켰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회장은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떨며 올렸어요. 그리고 한 음을 눌렀죠. 딩. 매화가로의 첫 소절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연주를 이어갔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주는 회장 옆에 섰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반주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어요. 음악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슬프고 아름다웠어요. 한솔이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죠. 노인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회장님. 고맙소, 이씨. 덕분이요.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실은 계속될 거예요. 언제든 오세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죠. 오기남이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창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피아노의 뚜껑은 활짝 열려 있었죠. 소리는 자유로워야 해요. 오기남이 말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이 피아노도 자유로워졌어요. 부인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검은 광택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거실엔 은주와 한솔이만 남았습니다. 회장과 오기남은 서재로 올라갔죠. 은주는 한솔이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한솔아. 네, 할머니. 오늘 배운 거 기억나니? 네. 도레미요. 그래, 잘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은주는 한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가리켰어요. 이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 봐. 네. 인생도 피아노 같단다. 한솔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은주가 웃으며 설명했죠. 검은 건 슬픔이고 하얀 건 기쁨이야. 둘 다 있어야 해. 같이 눌러야 노래가 되거든. 왜요? 슬픔만 있으면 너무 아파. 기쁨만 있으면 심심해. 둘이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단다. 한솔이는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할머니도 슬픔이 있었어요? 그럼, 많았지. 지금은요? 은주는 한솔이를 안아줬습니다. 지금은 기쁨이 더 많아. 한솔이 때문이야. 한솔이는 웃었어요. 은주도 웃었죠. 할머니, 저도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한솔이를 재우고 거실로 내려왔어요.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았죠.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피아노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기쁨도 생겼죠. 은주는 눈을 감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매화가루가 흘러나왔어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연주했죠. 음악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회장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죠. 옆엔 오기남이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정말 특별해요. 오기남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알아봤지. 그 아이의 재능을. 이제 이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아내가 원한 일이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은주의 연주가 끝났어요. 그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둔 채 눈을 감았죠. 선생님,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요.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화 여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피아노를 쓰다듬었어요. 이 피아노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매일 음악이 흐를 테니까요.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어요. 정원에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하얀 꽃들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죠.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화는 추위를 이겨야 핀다. 미화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은주도 그랬죠. 추운 겨울을 견뎌냈고 이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뒤돌아봤죠. 거실엔 피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건반을 비추고 있었어요. 은주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피아노로 줌인됐어요. 건반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피아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들이 보였어요. 수백 개의 현이 팽팽하게 걸려 있었죠. 달빛이 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빛은 현을 따라 흘렀어요. 그리고 점점 밝아졌죠. 현 사이로 매화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빛이 퍼졌습니다. 하얗고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암전. 조용한 여운 속에서 마지막 피아노 하나가 울렸습니다. 딩. 맑고 깨끗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천천히 사라졌죠. 그리고 침묵. 은주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인생도 피아노 같아요. 검은 건 슬픔, 하얀 건 기쁨같이 눌러야 노래가 되죠.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매화꽃 한 송이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꽃잎은 천천히 바람에 실려갔죠.